오늘은 임계점과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내가 가만히 6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도 임계점의 순간이 온다. 인생에도 특이점이 순간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빗대어 가지고 임계점하고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계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근데 99도에서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97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95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85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간 거예요. 야,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게 물이 안 끓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태생부터 이게 임계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DNA가 아기 때부터 이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야곱은 원래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의 DNA가 있어서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요.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계점을 우리가 도달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성향은 뭐냐면 치열함과 치밀함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여튼 성공의 DNA, 그 다음에 치열의 DNA를 갖고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보니까 옛날 유대 지방에는 모든 축복의 권한이 장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형한테. 근데 자기는 보니까 둘째거든? 근데 아버지 축복을 형이 다 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이 성공 DNA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항상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조마조마 하다가, 내가 형의 장자권을 훔쳐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잘 아시지만 형 흉내를 내고 형한테 형 분장을 하고 아버지 눈이 어두웠을 때 내가 형이에요. 내가 애서예요. 그러고 나서 몰래 축복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공에 대한 갈망, 치열함, 치밀함, 그런 것들로 이제 똘똘 뭉친 삶인데,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아집이고 고집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야곱의 치열하고 치밀한 임계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 정신을 높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가냐, 멀리 가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자기가 머리 잘 굴려가지고 남의 거 뺏고 이러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보다 한 수 위야. 외삼촌한테 계속 호되게 당합니다. 원래는 외삼촌의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외삼촌 딸하고 결혼하려고 옛날에는 참금을 남자가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2년치 연봉을 내면은 결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7년치 연봉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제쳐놓고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해서 총 남들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려고 2년치 연봉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14년치 연봉을 쓴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해도 아주 치열하게 사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 14년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삼촌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삼촌이 그동안에 삼촌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일도 오래 해가지고 양들을 잘 키웠을 텐데, 삼촌이 키운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양떼를 불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삼촌이 엄청 거부가 되어 있거든? 근데 자기는 월급만 받았으니까 삼촌한테 찾아가서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 딸을 2명이나 나한테 시집 보냈는데, 내가 삼촌 거만 열심히 해주는 건 지금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 내 재산을 한번 키워주십시오. 인생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면은, 양이 있는데, 여기서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 거, 성경에는 아롱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얼룩덜룩한 거. 하여튼 무늬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빼세요. 하얀 양만 남겨놔요.
하얀 낭만 남겨놓고 내가 이 하얀 낭만 기를게. 그리고 지금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거는 사흘길을 떨어뜨려가지고 저 멀리 삼촌이 다 가져가요. 나는 하얀 것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하얀 것에서부터 앞으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전부 놔주세요. 내 거예요. 근데 삼촌이 딱 보니까 야 하얀 것만 있는데 그 걔네들끼리 교배를 해봐야 하얀 거가 나오고 점 있는 거 몇 개 나오겠어.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하얀 것보다 점 있는 거, 아롱 있는 거, 검은 거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몇 년 사이에 큰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수도사인데 아마 이 수도사가 야곱 스토리를 읽다가 어떻게 하얀 양만이 있는데 교배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근데 수도사가 양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사람이 강낭콩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름진 거, 길쭉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배를 해봤더니 원래 오리지널 콩보다 이게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야곱이라는 애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DNA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는 못 찾았을지 모를 망정 이게 그 교배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을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자기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교배를 하면 어떤 양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인생 거부가 되고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임계점을 돌파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회사보다도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려는 치열함과 치밀함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뭐 시키는 일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가서 5년, 10년 뒤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의 그 치열함과 치밀함을 가슴에 새기면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인생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